얼마 전 몰카를 찍다 걸린 로스쿨 재학생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로스쿨생 몰카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여성 치마 속을 몰카로 찍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면 몰카 상습범이 아니라 몰카 중증 환자라고 불러도 정말 무방한 그런 사람 같은데요. 재판 중에 또 찍어요. 왜 중증 환자로 불러도 무방하냐라고 하니까 이번이 무려 3번째입니다. 3번째. 2013년도 1월경에 처음에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재판부가 아마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선고유예 처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그러니까 선고유예 한마디로 봐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간이나 이런 어떤 기간 동안 특별한 뭐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형에 대한 선고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사실상 면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선고유예 처벌 비율이 낮는데 2015년도 작년도에 또 이런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방법을 보게 되면 쇼핑백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 여성을 졸졸졸 뒤에 따라가가지고 쇼핑백을 아래다가 이렇게 몰래 들이매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저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걸렸을 때에는 그 노트북, 그 학생이 쓰고 있던 노트북을 압수해서 보니까 무려 수년에 걸쳐서 수백 장의 여성의 몰카를 촬영한 그 사진들이 다 압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유예를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로스쿨 재학생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상고를 한 상황인데 그 상고를 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용서를 해주십시오라고 대법원에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불과 10일도 안 돼서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된 겁니다. 지난달 30일이었나요? 예, 20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 남부터미널 등지에서 여성 100명이 넘는 여성의 하체를 찍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몰카 환자들한테는 이 여름철이 또 이때가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요. 당장 뭐 병원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몰카 경험자들이 이게 성도착의 일종이고요. 이게 사실은 병이거든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몰카를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이 토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독성이 있더라. 내가 해보니까 담배보다도 더 중독성이 심한 것 같다. 이런 증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범죄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일탈의 짜릿함 때문에 호기심과 흥분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인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처벌을 받을 때까지 이게 중대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막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게 일종의 나만의 취미 활동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 여성에 대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 범죄를 합리화할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잡아보면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추행범들은 공격적인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공격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관음증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의 이 어떤 욕망을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처벌을 내린다, 구속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이 병인데 벌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경각을 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치료예요. 당신은 지금 사회적으로 중대한 잘못을 했다. 이 여성들은 피해자다라고 하는 걸 충격 효과를 주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겠죠. 몰카가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러한 부분은 없을까요? 네, 그런 면도 좀 있죠. 그 처벌이 현행법상 공연 처벌을 하게 되면 실형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처벌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점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질병으로 인식을 해서 끝까지 추적 관찰해서 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치료는 개인한테 맡겨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을 한다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주 작은 뭐 이런 볼펜형, 안경형 몰카가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들이 계속 장비의 발달로 더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 점점 더 범죄가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IT 기술과 이 관음증이 많아서 거의 빅뱅이 일어나다시피 한 상황 같은데 변호사님. 그런데요. 그러면 여성들은요. 길을 가다가
아니면 이 대중교통 안에서 어떠한 남자들을 보면 저 사람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대개는 가깝게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낌새라는 것을 흔히 낌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예. 느낌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 선한 인상이나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아마 몰카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쇼핑백을 들고 있다든지. 그렇죠. 졸졸졸 가깝게. 왜냐하면 공간이 충분히 벌릴 수 있는데도 굳이 붙어서 다닌다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차장님께서 기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몰카범 2005년도의 통계가 341건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무려 몇 건인지 아십니까? 6,735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의 20배가 늘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는 이제 찍기 쉬운 우리 지금 스마트폰이 화질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카메라가 초소형화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12년 10월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처벌한 건수를 살펴보게 되면 벌금형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무려 68%입니다. 실형을 받은 경우는 불과 9%. 집행유예는 17%. 그리고 선고유예도 무려 5%나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징역 5년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벌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범죄의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남들을 몰래 훔쳐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자신의 알몸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야구장 바바리 우먼, 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준 40대 가정주부 얘기가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혹시 술을 드셨었나요, 이분이? 아니요, 술도 안 먹었어요. 맨정신이었네요.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걸로 우리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안승희는 강팬이다. 너무 열성 팬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그날 이렇게 이제 차 안에서 더워서 이렇게 몸을 닦다가 선수를 볼 욕심에 자기 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고 목격자들은 이제 뭐 위를 벗었다 뭐 닫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한테 그 나체를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좀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공연 음란을 해가지고 검찰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네, 정말 여자 망신도 이런 여자 망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정신이었고 뭐 더위를 먹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분이 임창용 선수의 팬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40대 주부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인천 경기에 온 거예요. 차를 몰고. 전날 와서 하룻밤을 차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당일날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차 위에 올라가서 이제 비옷을 입고 있다가 비옷 안에는 알몸이었고요. 이걸 열었다 닫았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아 타이거즈 팬인가 했더니 임창용 선수의 팬인데 야구 관계자 증언을 보니까 삼성 라이온스의 임창용 선수가 있을 때는 삼성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5월에도 기아 타이거즈의 관계자 증언인데 임창용 선수가 2군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와서 유사하게 옷을 벗는 등 소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번에 이제 잡은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전력이 있는 여성 광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 설명한 것은 본인의 주장은 우발적인 행위였다라고 하지만 전날 와서 차에서 자고 비옷 안에 비옷도 반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노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비를 맞아서 물티슈로 닦고 있다가 선수들이 갑자기 마침 그때 우연히 들어와서 흥분해서 올라가서 막 응원을 하려던 것이 알몸이 노출됐네요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이 계획적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비옷을 입더라도요. 평상복 위에 비옷을 걸치지 누가 비옷 안에 알몸 위에다가 비옷을 입는 자꾸 사람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여성 빼고는요. 이 정도면 성도착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상습적이었다. 그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면에서 상습적 성도착증 증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바바리맨이나 바바리우먼들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쾌감을 얻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좀 재밌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반복적이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인 약간 그 성도착 증세가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 이 로스쿨 몰카범도 그렇고 이번에 이 40대 바바리 우먼도 그렇고요. 알고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또 겁이 많은 맞습니다. 그런 성격이라면서요. 네. 좀 이상하네요. 이런 성도착 증세 같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대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자신보다 대부분 다 약자입니다. 남자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어린 여고생이나 대상이 어린 자기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 자체가 본인이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약한 어떤 대상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을 또 잡아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나 그냥 선생님도 있고 심지어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들도 있고 또 경찰도 이미 경찰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성도착증 병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찾아가면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조건을 딱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6개월 이상 이러한 성도착 증세를 반복 지속적으로 했는가?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성적 도착을 결국에는 어떤 성적으로 자기가 만족감을 얻기 위한 건데 이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그다음 이제 3번째는 이게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됨으로써 본인의 어떤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성도착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는 노출증 환자들이 이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요. 뭐 여자들도 있고, 뭐 사회적 지위, 직업, 뭐 연령 아무 관계없이 정말 이렇게 빈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여성은 이 욕구가 적다, 남자들이 공격적이다라고 했는데 여성들도 이제 싸워야 되는 시대잖아요. 경쟁을 하고 또 이겨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이제 성 차이는 줄어들면서 여성도 내재된 욕망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조금은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부작용도 숨어 있는 거죠.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예전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보시면은 뭐 이 특정 지역의 검사장님이 경찰의 있었고. 경위, 심지어 이번엔 야구의 팬이 벌인 일이지만 여성이라서 좀 이례적이지만 남성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또 뭐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20대 여대생을 보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공연 음란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은 참 좋은 건데 전 좋아하지만 음란 공연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행했을 때는 죄다, 사회적인 범죄다라는 걸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바리 우먼 남편과 가족들은 지금 어떠한 심정일까요? 집안 안방에서나 해야 할 일인데 정말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네요.